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 멋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나 능력, 기회가 부족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찰나의 감정에 휘둘려 후회하는 중요한 결정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은 단 1분 만에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바꿀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다면 끝까지 주목하세요. 당신이 몰랐던 전혀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욱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망쳐진 적 있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핑계를 대본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 감정에 휘둘리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더 덥고 충동적인, 때로는 파괴적인 감정에 인생의 조종권을 넘겨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진정한 힘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움, 좌절감을 느끼고 무작정 반응하면 감정의 인형이 되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길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관에 부딪히면 포기하거나 짜증 때문에 집중력을 잃는 게 삶의 일부라고 여기죠. 하지만 그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다행히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힐의 말처럼 진정한 달인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관찰하고 충동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이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풀거나 좌절감을 달래려고 돈을 마구 쓴 적은 얼마나 많나요? 돈 문제로 감정 싸움을 벌여 관계가 망가진 적도 있을 겁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나 두려움, 남들과의 비교에 대한 감정적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적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76%의 사람들이 돈을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감정적 반응 때문입니다. 힐이 항상 말했듯이 감정 조절 없이는 어떤 외적인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강한 감정, 분노, 두려움, 슬픔, 불안을 느낄 때 60초 동안 멈추세요. 단 1분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은 뇌의 이성적인 부분인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감정 반응의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다시 제어권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 60초 동안 내가 주인이다 라고 되뇌이며 뇌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힐 자신도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부자가 된다를 쓰기 전 극심한 가난과 혹독한 비판, 수많은 거절을 겪었습니다.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멈춰서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거절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 부족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이크 타이슨을 보세요. 역사상 최고의 권투 선수 중 한 명이지만 폭발적인 성격 때문에 타이틀과 계약, 명예를 잃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1분만 멈추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커리어는 더욱 빛났을 것입니다. 도전해보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강한 감정에 압도당할 것 같으면 멈추세요. 심호흡하세요. 단 1분만. 무슨 감정인지 관찰하세요. 억누르지 말되 무작정 반응하지 마세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감정 지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화와 하루, 그리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대답하기 시작하면 인형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은 흔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감정적 성장, 생존과 진정한 성공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이나 돈,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비판에 무너지고 어떤 방해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방향을 잃습니다. 나폴롱 힐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감정적 혼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감정이 혼란스러워지고 반응적이고 불안정해지며 상황의 희생자가 됩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의욕을 잃고 자신을 의심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감정적 탓,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말입니다. 동기는 언제나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둔 사람들은 목표 달성 확률이 최대 10배나 높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정신적, 감정적 자원을 집중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뇌는 방황하며 방해, 의심, 두려움에 끌립니다. 나폴롱 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명하지도 존경받지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생활비를 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기 드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표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인 앤드류 카네기와 계약을 맺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카네기는 돈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만 주었습니다. 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성이 위기와 고독, 불신의 순간에도 그의 의지를 지탱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감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이고 두려움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불안감은 당신이 그 일에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모든 감정이 장애물이 됩니다. 두려워서 멈추고 의심해서 포기하고 낙담해서 그만둡니다. 자신의 인생의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보세요. 그는 전구를 발명한 것뿐 아니라 목표의 명확성의 달인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전구를 만들기 위해 1만 번이 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1만 가지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좌절에도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전은 너무나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실패도 그 비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동기나 기술이 아니라 명확성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감정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고 마음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습관이 당신의 목표에 맞춰집니다. 어려움조차 의미를 갖게 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목표를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성공하고 싶다, 나 행복해지고 싶다.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얻고 싶은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까지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 감정을 담으세요.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하고 느껴보세요. 매일 읽고 필요하면 다시 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재프로그래밍되고 감정이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명확한 목표의 힘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의심을 없애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집중된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회가 생기고 결정이 쉬워지고 미루는 습관이 사라지고 인생이 감정의 전쟁터가 아니라 의식적인 건설 현장이 됩니다. 감정적 혼란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왜와 어디로를 정의하면 가장 격렬한 감정조차도 진정한 목표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의 그림자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나 지능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정적 반응 방식에 있습니다. 나폴롱 힐은 이것을 감정적 회복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필요한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삶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강하게 치고 가장 취약할 때 도전합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성장하거나. 이 성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고통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르칩니다. 월트 디즈니를 보세요. 그는 신문사에서 창의력 부족으로 해고되고 여러 번 파산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불리며 프로젝트가 거절당했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끈기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쓰러질 때마다 감정적 연료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억 명에게 영감을 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내가 겪었던 모든 역경,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맞서 싸워야 감정적 강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초대입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웰빙이 높고 업무 효율성이 높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마치 근육처럼 단련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고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해고, 실패한 프로젝트 등.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자문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로 바꿔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지만 후자는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성공에 평생을 바친 나폴롱 힐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일푼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포기 직전에 그는 카네기, 포드, 에디슨 등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고 실패라는 감정에 자신을 정의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때 그의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 하나를 썼습니다. 모든 역경에는 동등한 이익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시가 아니라 감정적 생존을 위한 정신지도입니다. 삶에 짓눌린다면 아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고통을 의식적이고 용감하며 목적에 맞게 해석하려는 도전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회복력이란 감정을 느끼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뭔가 잘못되면 지연, 갈등, 좌절, 멈추세요. 심호흡하세요. 항상 그랬던 대로 반응하는 대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세요. 매일 반복하면 감정 시스템이 재구성됩니다. 삶의 시련이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협상할 수 없는 힘, 주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고의 계획이나 최고의 인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더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폴롱 힐은 실패는 도약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그냥 잘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가 만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수백 번이나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의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삶은 당신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고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회복력은 건설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음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돈을 모으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건강하게 먹고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것 등 이런 행동들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거의 비이성적인 무언가가 당신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는 감정이 당신의 습관 뒤에 숨어서 조용히 일상을 만들고 계획을 방해하고 당신도 모르게 꿈을 묻어버립니다. 나폴롱 힐은 감정적 훈련 없이는 행동적 훈련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전략, 가장 잘 정돈된 계획, 세세한 일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습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순환을 반복합니다. 초기 열정, 갑작스러운 의욕 상실, 마지막에 죄책감,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문제가 의지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수준에서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식은 종종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일이 가져오는 감정적 불편함을 피하려는 행위입니다. 5분마다 SNS를 확인하는 것은 지루함 같지만 대개는 회피입니다. 당신에게 도전하고 드러나게 하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의 회피입니다. 여기서 충동적으로 사는 것과 의도적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기 훈련의 역사적인 최고의 본보기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과학이 증명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13가지 미덕을 모니터링하는 개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행동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실패 뒤에 숨은 감정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진정한 통제는 자신을 이끄는 감정을 깨달았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유롭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프랭클린이 이미 실천했던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의 40%는 순전히 습관적이며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은 생각보다 논리보다 감정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정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느끼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집어 들기 전에 멈추고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라고 자문하세요. 중요한 일을 미루기 전에 이것은 진짜 피로인가 아니면 변장한 두려움인가 라고 질문하세요. 이러한 질문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당신의 의식 수준을 바꿉니다. 그리고 의식이 파괴적인 습관의 자동 순환을 깨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전체 루틴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최고의 자에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너무 늦게 자는 것,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등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습관을 바라보세요. 이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은 무엇일까요? 불안, 지루함, 불안감, 외로움?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으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지배당합니다. 그 습관을 아무리 작더라도 의식적인 행동으로 대체하세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필요 없이 돈을 쓰고 싶다면 심호흡을 하고 쓰려던 돈을 적어두세요. 저축하세요. 이것을 의식으로 만들세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고 미루고 있는 일과 관련된 아주 작은 일을 하세요.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반응들이 당신 안에 새로운 감정적 구조를 만듭니다. 의도적인 반복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은 성공은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규율 있는 반복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이러한 선택이 동기가 아니라 감정지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진정한 성공은 영감을 받았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울 때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훈련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당신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최고의 경력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꾸준히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행동의 중심이 아니라 동맹이 되고 지배자가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무언가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지만 그냥 하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일상을 따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이디어, 꿈, 계획은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진하지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유일한 벽은 바로 스스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감,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 마치 굳어버린 듯한 마음, 완벽주의와 지나친 자기 비판이 만들어낸 감정의 마비는 생각보다 훨씬 흔한 현상입니다. 능력은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기 비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준비 부족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갉아먹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의 말처럼 행동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행동하는 순간 우리 내면은 강해집니다. 매 순간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자기 연민이야말로 자기 비판의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준비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이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시작할 용기만 내면 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성장에 대한 굳건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의지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게 마음의 굳은 벽을 허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가세요. 모든 것은 바로 오늘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끌어갈 존재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 습관, 결정,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성장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화면 속 영상이 당신의 변화를 위한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여 상상 이상의 자신이 될 때까지 말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